기등 수사본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벌써 상반기 마무리되고 이제는 하반기를 바라보네요. 6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저희 이렇게 마무리해 줬습니다. 반기 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을 지나간 만큼 반기 말을 토대로 한 대형 헤지펀드들의 리밸런싱 그리고 대형 기관들의 리밸런싱까지 차차 마무리되지 않을까.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반도체 중심의 매도세도 7월이 되면 조금은 얕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좀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현재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세는 계속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7월에는 외국인이 조금 더 수급을 국내 증시 안에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1,600원을 향해 고공행진하는 뚜벅뚜벅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도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장 마감 상황 함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증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급등락이 반복이 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또 오름세를 보이니까 순환매 장세가 다시 한번 푹 꺼지고 반도체 투톱 쪽으로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혼조적인 흐름을 보인 코스피는 장중 고점을 찍고 결국은 0.97%대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6월 정말 변동성이 짙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도 한 주 만에 2번이나 나오기도 했었고요.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한 달이었죠. 하지만 수익률 자체로만 따지면 0%라는 거, 변동성이 그만큼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내림세를 계속 이어갔었던 6월입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닥은 혼조적인 흐름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8%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 대비하면 이런 흐름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버텨줬던 거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이어지는 30주년 코스닥 행사들, 바이오나 2차 전지 쪽 그리고 K뷰티 관련주들의 조금은 온기를 심어줄 수 있을지 기대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외쳤습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반도체 중심의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외국인, 지금 누적했을 때 6월에만 48조 넘게 팔았다라고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관과 개인은 쌍끌이 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서면서 오늘 기관과 함께 외국인 양매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개인만 사들이면서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의 방어를 나서줬다라고 저희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장바구니 함께 보시죠. 외국인은 어떤 종목들 하나씩 담아갔을까요? 확실히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간밤 강했던 상승폭이 국내 증시 안에서도 외국인의 시선을 장비주 쪽에 조금 더 불어넣어준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가장 위쪽에 있죠.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MLCC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화콘덴서 같은 MLCC 추가적인 관련주들 오늘 함께 온기를 확산한 모습이었고요. 이오테크닉스, DB하이텍 이런 반도체 장비주 쪽의 움직임들도 눈에 띄지만 특히 전공정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원익, IPS, PSK,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장바구니 안에는 HPSP도 그렇고 이런 장비 쪽에 많이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적을 앞두고 미리 움직이는 걸까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이 종목 집중해봐라. 오늘 4%까지 반등 보여줬던 KB금융까지 금융주도 오늘 담아냅니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은 어느 종목들,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해봤을까요? 항상 감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까지 3대장 올라와 있고요. 외국인과 함께 삼성전기도 같이 담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비주 쪽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 이름 올리고 있고요. 조선 쪽에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꾸준하게 담아내는 미래에셋 증권까지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애프터장에서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부터 하나씩 만나볼까요? 일단 KC텍이 가장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전선주들, 특히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주, 오늘은 실적 관련해서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온기가 서로 다르게 유입이 됐습니다. ESS 2차 전지 쪽은 눌렸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력, 전선 쪽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죠. 가온전선 그리고 MLCC 쪽에서는 사막 콘덴서까지 강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로봇 쪽도 움직임이 있네요. 에브리봇 29% 코스닥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까지 18%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3%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거래량 상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잇따라 같이 갑니다.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좀 거래량 상위에 이름을 각각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후공정단에서도 후성이 8% 거래량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장비주 쪽 그리고 양자주까지 나름대로 거래량 상위에 이름 각각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7월 본격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준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급등주 CSI 전반부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임광빈 어드바이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6월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장인데 이번 한 달간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한 시장 분위기부터 진단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앵커님을 처음 뵀었을 때 맞아요. 네, 그때 시장이 엄청 안 좋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 분석 들어갔었죠. 네, 맞습니다. 그날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또 걸렸었죠. 와, 우리 6월달 주시장은 올해 들어와서 가장 힘들었던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월달 전쟁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된 지 딱 한 달 정도 된 이 시점이 지난 이제 금요일 장입니다. 자, 근데 이 한 달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달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종목이 출시가 된 이 한 달간 상승한 종목 수가 4%고요. 하락한 종목 수가 9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수가 2,600개인데 4%만 올랐다면 100개 종목이 오르고 2,500개가 떨어진 거죠. 근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평균 하락률이요.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러니까 6월달 주식시장은 3월달, 4월달에 전쟁을 했을 때보다도 더 주식시장의 모양새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양새가 안 좋은 게 6월 초에 금리 인상의 갑작스러운 확률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보다도 월 후반에 다가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종목의 외떠독 현상이죠. 파생 상품이 본주의 등락을 좌우하게 되고 하필 본주의 이 등락을 좌우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이 시총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전체 시총의 과반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흔들렸고 모든 종목들까지 다 흔들리는 이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6월 달의 시장이었죠. 한 번도 이제 이런 시장이 없었습니다. 이 상품을 출시한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 원장조차도 정책의 실패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주시장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한 달 정도 지난 이 시점, 특히 이제 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제 정말 다행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의
어제는 삼전 하이닉스가 떨어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것이 다른 종목들에게는 수급의 호재로 작용을 어제는 했었고 또 오늘 와서 봤었을 때 장중에 삼성전자가 3% 상승하고 SK스퀘어 반등하면서 하이닉스가 상승했지만 쏠림 현상이 덜했습니다. 1,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상이었으면 또 막 단일 레버리지 15%, 20%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를 더 끌어올리고 다른 주식들에서 자금 막 이탈되면서 하락 주식수 2,300개, 2,400개씩 돼야 될 상황에서도 그래도 지금 시장이 성숙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6월달 시장은 비정상적이었던 시장이었고요. 다행히 마지막 주에 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빅테크의 투자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된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죠.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모멘텀에 훼손이 없기 때문에 주시장은 계속 더 올라갈 수 있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향이 AI와 피지컬 AI라는 점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연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드린 게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7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실적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의아하시거나 질문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연기금의 매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이 50조 원 정도 이제 포트 리밸런싱을 하게 될 텐데 이 매도의 시그널이 주식시장의 고점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 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됐었을 때 하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종가만 해도 지금 100%예요. 연봉입니다. 이 코스피의 연봉인데요.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연봉입니다. 장중에 120% 넘게 상승했고 그리고 종가로 2배 이상 상승했는데 1년 아니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수가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얼마 팔았는지 아세요? 외국인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60조 팔았습니다. 근데도 지수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그 주식이 50조 원이 만약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질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또한 연기금의 그 매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또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투자를 운영하는 자산이 1,500조 원 정도 돼요. 이 안에서 주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도 하고요. 채권도 하고요. 부동산도 해요. 또 원자재 투자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 상품군이 있는데 한국 시장만 주식을 산 게 아니죠. 해외 주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왜 하필 7월 달에 주식을 매도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7월 달에 주식을 매도를 하려고 했었던 건 원래 계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8,500을 갔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7,000이었어도 7월 달 되면 매도할 물량이었어요. 그렇게 자산 운용을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특정 시기에 따라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비중을 줄이려고 했었던 게 코스피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조금 더 늦췄던 것뿐입니다. 그 늦췄던 게 하필 7월 달이고 또 6월 달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 상황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금이 하루아침에 50조를 투하할 것도 아니고요. 조금씩 매도를 할 거예요. 시장에서 충분히 하루에도 코스피 거래 대금이 50조 원이 넘는 시장인데 그 물량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고 연기금의 매도는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7월장은 조금 더 레버리지 ETF에 따른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나름대로 리밸런싱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는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긴급 진단이 필요한 종목 하나 있어서요. 저희 종목들 추가되는 만큼 조금 타이트하게 빠르게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유상증자 발표가 난 이후로 애프터장에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내일장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괜찮을까요?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긴급하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15시 58분에 공시가 나왔죠. 자, 이 공시 한번 볼게요. 공시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는데요. 네,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좀 긴급하게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5시 58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화면으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네, 여기입니다. 유상증자 결정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인데요. 규모가 꽤 있습니다. 네, 규모가 1조 2천억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유상증자 1조 2천억인데 전체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10% 비율이고 현재 발행 예정가가 12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시간으로 12만 6,4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소 12만 원 초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당분간은 12만 원 가격대가 지지라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어요. 자금 조달의 목적이 타법인증권을 취득하는 자금에 대략 9,150억 정도를 쓰게 되고 운영자금의 1,300억, 시설 투자에 1,500억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와 관련해서 기업 IR을 개최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리 재련소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비엠의 최대 주주고 에코프로비엠의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에코프로도 그 주가의 등락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하필 내일이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코스닥 30주년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코스닥이 승강제 개편 통해서 시장이 개편돼서 코스닥에 다시 한 번 더 정책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 딱 이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식을 수가 있죠. 자, 당분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주식이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따라서 손실이 마이너스 10% 이내이신 분들은 차라리 손절하시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주식을 20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을 20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 3달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3달 이상의 지금부터 유상증자가 끝날 때까지 유상증자 끝나서 주식이 추가 상장되고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오르기까지 최소한 3달 이상은 걸려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2차 전지 쪽에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안에서 2차 전지가 당분간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안에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나 또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서 지수가 모멘텀을 받아도 그쪽 관련된 주식들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코스닥 30주년 행사의 대대적인 타임라인이 나왔는데요. 말씀 주셨던 반도체 소부장이나 K뷰티 관련해서는 7월 2일 날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원에서의 지지라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빠르게 특이점이 온 차트 한 종목씩 열어볼게요. 금호건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저희 바라봐야 될까요? 요즘에 크게 시장에 또 테마가 없어요. 또 네. 모멘텀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난 2주 정도 시간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주식들로 막 자금이 쏠렸었고 그 쏠림 이외에 모멘텀 있는 주식들을 보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호남 쪽에 SK와 삼성이 반도체 팹을 투자하는 그 이야기가 호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과 또 광주 쪽에 가까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일으킨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주식시장에 또 다른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금호건설이 오늘 상한가를 추가적으로 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만 자, 광주 신세계가 있었고 이 대표적인 주식으로 금호건설이 있었죠. 오늘 이제 연속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이제 3연상 이상 가면 아침에 기세 점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기세 점상을 갔을 때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삼성도 하이닉스도 정부도 이미 공개 다 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호남 쪽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시세는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은 절대 자제하시자라는 말씀과 함께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전략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빠르게 지금은 수익을 챙겨야 될 구간이다라고 건설, 금호건설이요? 네, 여기까지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는 전력 인프라 쪽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특이점이 온 차트 두 번째 종목 가온전선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상승폭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면 내일장에서의 추가 진입 매력도 어떻게 보십니까? 가온전선의 경우엔 이제 전선 주식인데 삼성이나 SK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AI 데이터 센터 쪽에도 큰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규모로 봤을 때 또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팹을 건설하고 또 정부에서 민간 합작으로 투자하는 규모가 5천조 원이에요. 5천억 원이 아니고 5천조 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삼전 하이닉스가 반도체 팹을 건설하고 데이터 센터를 서남권에 그렇게 지었을 때요. 문제가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충분해요. 전력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자,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가구 수가 대략 2,200만 가구입니다. 이 2,200만 가구가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순간적으로 전기를 막 쏟아내야 되잖아요. 1970년부터 지금까지 지어진 원전의 개수가 대략 26개 정도입니다. 그 26개와 화력발전과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2,200만 가구,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1초라도 에너지 수급이 끊어지면 안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에너지가 서남권의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었을 때 그 정도 규모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에너지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원전을 짓겠죠. 근데 원전을 구축하고 나서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라는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당연히 돼야 될 겁니다. 반도체를 생각하기는 쉬운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었을 때 같이 짝꿍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산업은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빼놓을 수가 없고 가온전선, 일진전기, 대한전선, 대원전선, LS 일렉트릭 같은 이 전력전선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캐파가 계속 확대될 것이고 북미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온전선이 오늘 특별히 더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가온전선은 한 주를 들고 있으면 0.8주를 더 주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게 됐고요. 가온전선은 최대 주주가 LS인데 최대 주주 지분이 80%입니다. 이 주식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유통 주식수가 300만 주 정도예요. 전체 주식수가 1,600만 주인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1,300만 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주식수는 30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 그 품절주의 효과로 주식 시장에서 전선전력 주식들이 강할 때 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권리력 효과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의 모멘텀까지 같이 입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TV방송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방송 끝까지 보세요. 네,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가온전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단일 레버리지 ETF입니다. 6월에 변동성이 상당했던 만큼 이 레버리지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7월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7월과 또 8월이 어떻게 될지라는 그런 단기적 접근으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의 실적보다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앞으로도 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2분기 실적도 작년 동기 2분기 대비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치가 있고요. 일주일 뒤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본주 기준으로 40만 원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00만 원 이상을 또 추가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도 이에 따라서 9,5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수준에 다가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질 확률보다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 본주의 등락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종목들이 2배씩 변동성을 보이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요즘에는 5%도 장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단일 레버리지 주식들은 막 10%씩 떨어지는 일도 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장세 속에서 저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단일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접근하는 전략도 지금은 그렇게 리스크가 큰 전략은 아니죠. 그런데 언제 매수를 할까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날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단일 레버리지 주식들을 공략하시는 게 저는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삼전이 마이너스 5% 떨어지면 단일 레버리지는 10% 떨어지거든요. 자,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승할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장 주식을 하락한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같이 플러스가 나오는 날보다는 어제처럼 장중에 주식이 급락할 때 매수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하이닉스의 단기 저점을 230만 원을 말씀드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는 245만 원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삼성전자의 저점은 TV방송 통해서 3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32만 원 가격대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계속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주의 기준점, 하이닉스는 245만 원, 삼성전자는 32만 원이라는 이 기준점과 코스피의 8,200포인트를 조합해서 단일 레버리지를 공략하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40만 원 넘어가는 모습과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투자자님들께서 모두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일 레버리지는 지금보다도 40%에서 50% 이상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폭 대비 하루에 2배 이상 이 주식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삼전이 5% 떨어지면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는 10% 이상도 장중에는 하락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해복리도 감안해야 하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의 그런 의지는 아직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종목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이름 올리고 있죠. SK하이닉스부터 현대오토에버, 솔리드, 현대모비스, 알지노믹스까지 있는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또 7월에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 이 종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달성을 했어요. 근데 7월에 이제 6월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7월에는 좀 어떤 전략으로 저희 끌고 가는 게 좋을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의 그 모습은 거시경제적 이슈도 아니었고요. 기업의 자체 악재나 또는 업황의 시황이 꺾이는 그런 이슈도 아니었습니다.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지수의 변동성이 키워졌고 종목들의 변동성도 커졌던 시장이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한 곳으로 쏠리면서 포모를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주식들에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종목을 자르고 더 잘 가는 주식들로 넘어가는 단기적 수요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제가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도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이닉스는 급락할 때 고점 대비 20%씩 이상 떨어졌을 때가 언제나 매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꺾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는 그 모멘텀, 실적이 꺾이지 않는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30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이 자리부터 최고점을 찍고 꼬꾸라질 가능성보다도 훨씬 더 높겠죠. 하이닉스는 우리 개인 투자자, 시청자님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주식이 코스피 기준 8,200포인트 또 하이닉스가 저가로 지난주에 기준은 이제 23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245만 원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240만 원 정도 가격대를 계속 지킨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 모멘텀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모멘텀일 수도 있지만 7월 달에 주가를 고점을 넘기면서 30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홀딩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최대 하이닉스를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300만 원이 넘어갔었을 때 350만 원대까지 추세를 그릴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350만 원까지를 업사이드로 잡고 일단 계속해서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LNC 바이오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 7월 3일 날 바이오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가 좀 돌 것 같거든요. 네, LNC 바이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제가 TV 방송 통해서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주식, 크게 이제 코스닥의 실적을 잘 내는 뷰티 기업 말씀드렸고요. 또한 휴젤이라고 하는 코스닥 150 안에 속한 기업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승강제 개편이 됐었을 때, 또 코스닥 시장이 개편됐었을 때, 물론 매출과 이익을 잘 내고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프리미엄군에 들어가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배당을 잘 줘야 돼요. LNC바이오가 지배구조의 이슈가 조금 약한 게 아쉽지만 일단 LNC바이오는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 돌파 가능한지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에서 특이점이 온 종목 차트 3개 봤잖아요. 네. 그중에서 탑픽으로 가온전선을 좀 가져와 주셨는데 끝물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가온전선은 제가 앞서서 데이터 센터, 증설과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렸죠. 가온전선뿐 아니라 대한전선, 대원전선, 일진전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안에서 오늘은 가온전선일 뿐이에요. 가온전선 꼭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전선도, 대원전선도, 일진전기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같이 바라보시는 게 센스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가온전선이 기존에 유통되는 물량이 300만 주였어요. 이번에 유상증자를 해도 유통되는 물량이 500만 주 정도 수준으로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온전선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이 무상증자 추가 상장 물량이 7월 23일 날 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7월 21일, D-2일인 7월 21일 날 이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앞으로 3주 동안 7월 20일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가온전선 오늘 앞에서 이제 1차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자, 오늘 여기서 거래가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주식이 눌리게 됐었을 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 30만 원, 손절 가격은 1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전선까지 가격 전략 체크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내드릴게요. 임광빈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등주 프로파일링 후반부로 이어가 볼 텐데요. 권혜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로파일링 단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에 대한 이야기부터 펼쳐볼 텐데요. 첫 번째 단서, 코스닥 시장에 봄은 오는가? 저 봄이 아니라 봄은이라는 조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 3일까지 30주년 행사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봄의 시작이라고 저희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코스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봄은 오는가? 그래서 이제 답은 일시적 예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차트적으로 이제 보고요. 코스닥 차트 보고 코스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60일선이 이렇게 이렇게 휘어가는 이렇게 추세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쯤 여기 지금 어제 반등했죠. 반등했던 코스닥 850 라인은요.
네, 이거는 이제 월봉상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하단부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한 정말 이렇게 저점이다. 네, 이 여기서부터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추세 상승으로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공개 방송에서도 대탈출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잘 탈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상승할 수 있는 좀 근거는요. 일단 내일 이벤트가 있죠. 네, 그 코스닥 정책, 코스닥도 상승할 수 있는 뭐 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을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뉴스 방출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기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의 실적 회복이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치고 ESS 중심으로 실적 상향으로 지금 돌아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에서 많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죠.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ESS 중심으로 실적 상향이 되면서 대부분 종목이 흑자 전환으로 전환됩니다. 근데 오늘 또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유상증자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상증자방 하락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은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우상향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이제 하반기 7월에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에서 우리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2차 전지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또 제약주도 굉장히 많이 눌려 있죠. 네, 눌려 있는 가운데 조금씩 반등하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코스닥 중 상단 밴드는요. 여기 이제 11선 돌파하고 나면 21선 돌파 여기 한 코스닥 1000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추세 상승으로 완전히 돌아 나오려면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횡보를 여러 번 해야 이제 그래서 차트가 다시 이렇게 60일선이 아래 깔리고 20일선이 위로 올라가는 정배열 차트로 바뀔 때, 그때가 코스닥의 완연한 봄이고요. 지금은 일시적 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일시적 현상이다.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가 참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스닥 이제는 좀 저점 찍고 올라가야 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파일링 단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메가 프로젝트가 쏘아올린 반도체. 그렇다는 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걸까요? 네, 지금 그 나스닥도 그 반도체 장비가 되게 강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램 리서치,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이 정말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대형 IDM 그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이 증설할 때 반도체 장비가 필요한 만큼 반도체 장비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또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상승했는데도 이게 UBS라는 미국 증권가에서 지금 상승 초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슈는 한동안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두드렸던 종목은 KC텍이죠. KC텍. 차트가 완전히 우상향으로 뻗어가고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역발상으로요. 반도체 전공정만 막 쫓아갈 게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 장비도 어차피 증설하면은 그것도 깔아야죠. 처음에 들어갈 때 전공정이 들어가는 것일 뿐 반도체 건설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후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전공정에만 막 취해 있지 마시고 후공정 장비는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나스닥 흐름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매매하는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공정이 오늘 특히 많이 움직였지만 후공정도 뒤따라 갈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열어볼까요? 사실 저희 첫 번째 반도체 얘기했는데 두 번째도 반도체 쪽일 것 같아요. 내일 또 투자는 반도체로. 그러면 앞에 반도체와 지금 저희가 다뤄야 될 반도체는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막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반도체 소부장에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급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종목은 제가 추천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한번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트를 키워서 보시면 요즘 기관이 우리나라 국장 종목을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반도체 소부장을 좀 투자해야겠다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반도체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면은 네, 지금은 좀 몸을 사려야 되는 순간이죠. 조금만 잘못 사면 밑으로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만큼 종목들이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가자.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수급이 몰리지 않으면 그 종목이 상승하는 힘이 더디니 반드시 호가창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종목별 수급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면은 네, 그래도 네,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도 잘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안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반도체 후공정도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전공정보다도 후공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저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은요. 7월 시장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7월에 6월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힘든 장이 2달 연속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초 양봉이 이루어진다면 코스닥도 만약에 월초 양봉이라면 좀 상승장일 수 있거든요. 이 상승장을 이용해 가지고 종목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략, 그다음에 7월에 나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가 이런 것과 함께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반도체 후공정도 제가 장비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만약에 7월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종목을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코스닥. 네. 네, 오히려 코스닥 종목은 7월에 봄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물량을 조금은 축소해 나가는 전략으로 코스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동안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 추가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탑5 종목 만나봅니다. 앞서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주성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고요. 제주반도체나 테크윙, 확실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이노 인스트루먼트와 일진전기까지 각각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대원전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임강빈 위원과 함께 가운전선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대원전선, 대한전선도 함께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대원전선은 이미 한 11% 정도 상승 나온 상황인데요. 이 자리에서 좀 어떻게 저희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네. 대원전선 반등을 위해서 짧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짧게 나왔어요. 그냥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상승 나오자마자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짧은 수익을 10% 정도로 그냥 욕심을 줄이신 분은 수익이었겠지만 또 물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의 특징 차트를 보면 60일선이 이렇게 살아있죠. 60일선이 살아있는 종목은 60일선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다시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트 특징상 제가 보니까 일단 모멘텀은 남아있죠. 전력, 요번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2,000조 관련된 이 엄청난 투자에 전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만 차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렸던 세력들이 물량을 개미한테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오래 잡고 여기까지 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여기 12,000원 있죠. 네, 여기서 그냥 나오시길 권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오시고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좋아졌을 때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흐름이 보여질 것 같아요. 기업의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이 혼조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짧은 수익으로 마무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12,000원이 나오게 될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수익 권역으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는 전략,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제주반도체 만나봅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먼저 움직이기도 했었고 파격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최근에 눌림을 이용해서 다시 진입한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저희 업사이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이 제주반도체에 제가 13만 원 목표가 들어서 사실 목표가는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되게 어려운 시장에서 힘을 줬던 종목인데요. 워낙에 좋은 종목입니다. 이번에 또 3분기 실적이 기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실적 안 나올 만한 종목은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더 떨어집니다. 주식이 무섭죠. 근데 제주반도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2분기보다 또 좋게 나온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1선 하단에서 이렇게 매수하시고 만약 그냥 상승 나온다 그러면 여기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시고 저는 이 종목이 한동안은 이렇게 위아래에 이렇게 횡보하는 차트를 그릴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은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시장의 하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이 21선과 61선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여러분이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7월에는 실적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 제주반도체 21선 아래에서는 진입 가능하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날개 달고 훨훨 날았을 때가 저희 그려집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테크윙 어디까지 저희가 올려봐도 괜찮을까요? 예. 테크윙은 메모리 3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모두 HBM 장비를 테스터 장비를 납품하는 종목이죠. 네, 이렇게 세 회사에 모두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많지 않은데 이 차트적 특징을 보면 여전히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 하단이잖아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4중 저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위에 65,000원, 7만 원 사이에서 매도하고 네, 이렇게 요거를 반복하면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오히려 단기적으로 스윙 매매를 하기에 괜찮은 자리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테크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후공정이니까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저희는 종목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계속 섹터에서 강조하셨던 반도체 이자 또 7월에 실적 장세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소개할 때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막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이 두산 테스나 가지고 온 거는 이게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매 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은 7월부터는 이제 욕심을 좀 줄이시고요. 네. 급등하는 종목 쫓아갈 수 있는 장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반기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여러분이 포트를 운영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두산 테스나가 지금 차트상 이렇게 61선 아래 이렇게 121선 하단에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지지 라인을 한번 딱 만들어 보면 여기요 전고점, 네, 전고점 라인이 대략 109,000원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밑으로 좀 밀릴 수 있는데 요 라인에서 여기 120일 하단 10만 원에서 11만 원, 여기 11만 7천 원인데 11만 5천 원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모아가시면 하반기에 되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 컨트롤러 AI 반도체 기반한 상반기 대비 실적 개선이 굉장히 두드러질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대비해서 두산 테스나를 추천하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관한 이슈도 계속 더 두드러질 거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요번에 이 자리에서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가하고 손절가는 각각 어떻게 받아볼까요? 네, 손절가는 9만 원, 121선 이탈할 때 이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그 위를 14만 원이요? 1차 목표가 14만 원이고 그 위까지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14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모아가야 한다. 하반기에 두산 테스나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짧게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되게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저의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그러면 지금의 포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며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제 깔려 있어가지고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이런 좋은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공개 방송에 꼭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혜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급등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